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제3장 중국혁명의 전략문제 5. 전략적 방어 6. 병력의 집중문제. 병력의 집중은 보기에는 쉬운 듯하나 실천에 옮기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다수로서 소수를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와 반대로 항상 병력을 분산시킨다. 그 원인은 지도자가 전략적 두뇌를 갖지 못해 복잡한 환경에 미혹되고 지배되어 자주적 능력을 상실하고 임기응변주의에 빠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복잡하고 심각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군사 지도자로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독자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안배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적의 압력에 의해 하는 수 없이 피동적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나 그러한 경우 중요한 것은 급속히 주동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만일 주동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패배뿐이다. 주동적 지위란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물질적인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력 있는 군대를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집결하는 것이다. 방어전은 본래 피동적 지위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공격전에서는 주도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나 방어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방어전은 피동적 형식 속에 주동적 내용을 가질 수 있으며 형식상의 피동적 단계로부터 형식상 및 내용상의 주동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완전히 계획적인 전략적 퇴각은 형식상으로 보면 부득이한 것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고 기회를 기다려 적을 격파하려는 것이며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이면서 반격을 준비하는 것이다. 퇴각을 거부하고 창조리 응전하는 것, 예를 들면 초석전투만이 겉으로 보기에는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애쓰는 것 같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피동적인 것이다. 전략적 공격은 그 내용상으로 주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 형식상으로도 퇴각대의 피동적인 것을 포기한다.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반격은 아군이 그들에게 주도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을 피동적 지위에 빠뜨리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려면 병력 집중, 운동전, 속결전, 선멸전 같은 것이 모두 그 필요한 조건이 된다. 그 중에서도 병력 집중이 가장 우선적이고 주요한 조건이다. 병력 집중이 필요한 것은 피하의 정세를 뒤바꿔 놓기 위해서이다. 첫째로, 그것은 진퇴의 정세를 뒤바꿔 놓기 위한 것이다. 적이 공격하고 우리가 퇴각하던 것을 우리가 공격하고 적이 퇴각하는 것으로 뒤바꾸려는 것이다. 병력을 집중시켜 싸워 이기면 그 전투에서 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며 전 전역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로, 그것은 공격과 수비의 정세를 뒤바꿔 놓기 위해서이다. 퇴각하여 퇴각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방어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소극적 단계, 수비의 단계에 속한다. 반격은 적극적 단계, 공격의 단계에 속한다. 비록 전체 전략적 방어에 있어서 방어의 성격을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퇴각과 비한다면 반격은 그 형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반격은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공격 사이의 과도적 단계이며 전략적 공격의 전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병력 집중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로 그것은 내선과 외선의 정세를 뒤바꿔 놓기 위해서이다. 전략상으로 내선 작전을 하고 있는 군대, 특히 포위토벌을 당하는 환경에 처하여 있는 홍군은 불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전역이나 전투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며 당연히 변경시켜야 한다. 아군에 대한 적군의 대포위 토벌을 적군에 대한 아군의 많은 개별적 소포위 토벌로 전환시키고 아군에 대한 적군의 전략상의 분진 합격을 적군에 대한 아군의 전역을 전투상의 분진 합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네. 아군에 대한 적군의 전략상의 우세를 적군에 대한 아군의 전역은 전투상의 우세로 전환시키고 전략상에서 강자의 지위에 처하여 있는 적군을 전역은 아군에서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하며 동시에 자기의 전략상에서의 약자의 지위를 전역은 전투에서 강자의 지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내선작전 중에 외선작전, 포위토벌 중에 포위토벌, 봉쇄 중에 봉쇄, 방어 중에 공격, 열세 중에 우세, 약자 중에 강자, 분리 중에 유리, 피동 중에 주동이라는 것이다. 전략적 방어에서 승리하는가 못하는가는 기본적으로 병력 집중이라는 이 전술에 달려있다. 중국 홍군의 정쟁사에 있어서 이 문제는 항상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30년 10월 4일 기란 전투에서는 병력이 완전히 집중되기 전에 적에게 접근,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 등영 사단. 이 스스로 도망쳤으니 망정이지 우리의 공격 자체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1932년부터는 근거지의 동서남북 사면에서 동시에 출격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전 전선에 걸쳐 출격하자는 구호가 나타났다. 이것은 전략적 방어에 있어서는 물론 전략적 진공대에 있어서도 역시 옳지 못한 것이다. 피하 대비의 전체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전략이나 전술의 모두 방어와 진공, 견제와 돌격의 두 측면이 있으며 전 전선에 걸쳐 출격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드물다. 전 전선에 걸쳐 출격하자는 구호는 군사적 위험주의에 따르는 군사적 평균주의이다. 군사적 평균주의자들은 1933년에 와서는 소위 두 주먹으로 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홍군의 주력을 둘로 나누어 두 전략 방향에서 동시에 승리를 얻으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한 주먹은 눌게 되고 한 주먹만 몹시 피곤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당시에 얻을 수 있었던 최대의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막강한 적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자기에게 군대가 얼마 있든지 간에 동일한 시간에 있어서의 그 주요한 사용 방향은 하나뿐이어야 하며 둘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주요 방향은 동일 시간 내에 있어서는 단 하나뿐이어야 한다. 약체인 중국 홍군이 국내 전쟁에서 강한 적을 쳐부수고 세계를 놀라게 한 전과를 거둔 것은 병력의 집중적 사용에 의존한 결과이다. 대승리를 거둔 싸움은 이 점을 증명할 수 있다. 1당 10, 10당 100은 전략상의 용어이며 전체 전쟁은 피하의 전체적 대비에 사용하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역이나 전술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 반격에서나 공격에서나 우리는 항상 큰 역량을 집중해서 적의 일부분을 공격하여야 한다. 1931년 1월 강서성 영도현 동소 지구에서 담도원 부대를 공격한 작전, 1931년 8월에 강서성 흥국현 고흥우 지역에서 제19로군을 공격한 작전, 1932년 7월에 광동성 남웅현 수구우 지역에서 진제당 부대를 공격한 작전, 1934년 3월에 강서성 여천현 단촌 지구에서 진성부대를 공격한 작전은 모두 병력을 집중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던 것이다.
원래 수구와 단촌 싸움과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승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의 대승전이라고까지 할 수 있지만 전자에서는 진제당의 20개 연대를 격파하였으며 후자에서는 진성의 12개 연대를 격파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승전을 환영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패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획한 것이 없거나 노획한 것이 소모된 것보다 적어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략은 1당 10인 것이고 우리의 전선은 10당 1인 것이다. 이것은 적과 싸워 이기는 근본 법칙의 하나이다. 근본적 평균주의는 1934년에 제5차 반포이 토벌 시 절정에 이르렀다. 병력을 6갈래로 나누고 전 전선에 걸쳐 저항하면 적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결국은 적에게 제압당하였다. 그 원인은 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있다. 주력을 한 방향에 집중하고 기타의 방향에는 견제 역량만 남겨둔다면 물론 땅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이고 국부적인 손실이며 그 대가로서 돌격 방향에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돌격 방향에서 승리하면 견제 방향에서의 손실은 만회될 수 있다. 적의 제1에서 제4차의 포위토벌에서 우리는 땅을 잃었으며 특히 적의 제3차 포위토벌 때에는 강서성 홍군 근거지에 거의 전부를 잃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땅을 전부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장하기까지 하였다. 근거지의 인민의 역량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홍군이 근거지를 멀리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릇된 심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그릇된 심리는 1932년에 강서성의 홍군이 멀리 복건성의 장주를 공격할 때에도 생겼고 1933년 제4차 반포이 토벌 전역에서 승리한 후 홍군이 복건성으로 공격할 때에도 생겼었다. 전자는 근거지 전체가 점령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후자는 근거지의 일부가 점령되는 것이 두려워서 병력의 집중을 반대하고 병력을 나누어 수비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은 이 양자가 모두 옳지 못하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적이 볼 때에는 한편으로는 근거지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색지구에 들어간 홍군이 주요한 위험물이다. 따라서 적군의 주의력은 언제나 홍군의 주력이 있는 곳으로 쏠린다. 적이 주력 홍군은 내버려두고 근거지에만 주의력을 돌리는 일은 매우 드물다. 홍군이 방어를 할 때에도 적의 주의력은 여전히 홍군에게 집중된다. 근거지를 축소시키려는 계획은 적의 전반 계획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홍군이 주력을 집중하여 그 한 방면의 부대를 소멸시킨다면 적군의 통수부는 그 주의력과 군사력을 더욱 홍군에게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지를 축소시키려는 적의 계획도 파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토치카주의를 취한 제5차 포위토벌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집중하여 작전할 수 없었고 병력을 분산하여 방어하면서 단촉한 돌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법도 역시 옳지 못하다. 한 번에 3, 4리씩 8, 9리씩 공격한 후 토치카를 쌓는 적의 토치카주의 작전 방법은 전적으로 홍군 자체가 걸음마다 저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아군이 내선에 있어서 걸음마다 대항하는 전법을 버리고 필요하고 가능한 때에 적의 내선으로 쳐들어갔다면 국면은 반드시 달라졌을 것이다. 병력 집중의 법칙은 바로 토치카주의를 타도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병력 집중에는 결코 인민의 유격전쟁을 포기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인민의 유격전쟁을 포기하고 한 자루의 총이라도 홍군에 집중시키라고 하는 입삼 노선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실증되었다. 전체 혁명전쟁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민의 유격전과 주력 홍군은 두 팔과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 주력 홍군만 있고 인민의 유격전이 없다면 그것은 외팔 장군과 마찬가지로 된다. 근거지의 인민이라는 이 조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히 작전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무장한 인민인 것이다. 적이 근거지로 들어오기 무서워하는 것도 주로 이 때문이다. 홍군의 지대를 부차적인 작전 방향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체를 모두 집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병력 집중이란 작전에서 절대 적은 상대적 우세를 보장하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절대적 혹은 상대적 우세를 보장하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약간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강한 적에 대하여서나 기묘한 작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병력으로 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930년 12월 30일 제1차 포이토벌의 첫 전투에서 4만 명을 집중하여 장휘참 부대의 9천 명을 쳤던 것이다. 약한 적에 대하여서나 그다지 기묘하지 않은 작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병력으로 임해도 된다. 그리고 1931년 5월 29일 제2차 반포이 토벌의 마지막 전투 때에도 건영현에서 유화정 사단의 7천여 명을 공격하는데 홍군은 10,000명 남짓한 병력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항상 우세한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세하거나 절대적으로 열세한 병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도 있다. 상대적 열세의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단 하나의 홍군 부대가 병력이 있으면서도 집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떤 우세한 적의 공격을 격파하기 위한 인민지형은 천기 등의 조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유격대나 소지대로서 적의 정면은 일익을 견제하게 하고 홍군은 전력을 집중하여 다른 일익의 일부분을 갑자기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며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적의 일익의 일부분을 습격할 때의 병력 대비에 있어서는 역시 우세로서 열세에 대처하며 다수로서 소수를 이기는 원칙이 적용된다. 절대적 열세의 예를 들면 유격대나 백군의 대부대를 습격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그 일부분만 습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술한 바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대부대를 한 전장에 집중하여 작전하는 데는 지형, 도로, 급양, 주둔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는 말도 역시 그 상황에 따라 분별하여야 한다. 홍군은 백군에 비하여 큰 곤란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홍군과 백군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소수로서 다수를 이긴다. 우리는 중국의 전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다수로서 소수를 이긴다. 우리는 전장에서 작전하는 각계 국부의 적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적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적은 우리의 승리를 막을 수 없으며 자기들의 손실을 피할 수도 없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비밀을 지킨다. 홍군의 작전은 일반적으로 기습이다. 자주